성진우의 그림자 군단 수가 다시 한번 늘어났습니다. 기사 이그리트와 계약한 후 성진우는 그림자 군단을 이끌고 S급 던전의 수호자인 설원의 백필 바루카를 성공적으로 처치하여 수하의 두 번째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림자 군주로 전직한 성진우는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C급 던전 공략팀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게이트에 들어서자마자 S급 레드 게이트로 전송되었고 돌아갈 길도 막혔습니다. 팀원들은 순식간에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들 같은 저급 헌터들이 S급 던전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앞에서 갑자기 두 개의 얼음창이 날아왔습니다. 성진우는 재빨리 반응하여 얼음창 하나를 즉시 잡아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저급 헌터들은 귀찮았습니다. 공격에 맞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성진우는 얼음창이 날아온 곳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공격자를 찾아냈습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을 가진 아이스 엘프였습니다. 이 아이스 엘프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공격대에서 가장 약한 두 사람을 노렸습니다. 만약 2달 전에 그들을 만났다면 분명 자신을 향해 쏘았을 겁니다. 이때 선두에 있던 아이스 엘프는 성진우의 시선을 느끼고 그를 향해 도발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성진우는 분노하여 손에 쥔 얼음 창을 부쉈습니다. 그가 공격을 준비하는 순간 아이스 엘프는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때 공격대의 어급 헌터 김철이 나섰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게이트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됐다. 지원군도 들어올 수 없다. 보스를 처치하거나 우리 모두가 전멸해야만 게이트가 다시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어급 헌터로서 모두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살아 돌아갈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안했습니다. 2급 이상의 헌터들로 토벌대를 구성하고 나머지 저급 헌터들은 버리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급인 성진우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곧 김철은 모든 생존 물자를 챙겨 던전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성진우는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쪽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두 팀이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철은 성진우가 멍청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숲은 아이스 베어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S급 헌터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마수였습니다. 한편 성진우 팀의 한 여성 헌터가 갑자기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녀는 앞쪽에 있는 아이스 베어의 발자국을 가리키며 이 숲 전체가 아이스 베어의 서식지라고 말했습니다. 마수에게 포위되기 전에 즉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우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숲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아이스 엘프보다 단순한 아이스 베어가 상대하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아이스 베어가 많다는 것은 숲에 아이스 베어를 죽일 수 있는 마수가 없다는 뜻이며 더 강한 마수가 나타날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설명을 마친 후 성진우는 상점을 열어 모두에게 방한복을 사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팀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인벤토리는 두세 개의 하급 아이템만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진우가 한 번에 그렇게 많이 꺼내는 것을 보고 그가 실력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물어보려던 순간 숲 깊은 곳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순간 10m 높이의 아이스 베어가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팀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진우는 아이스 베어 앞을 막아섰습니다. 굴러 들어온 경험치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칭호를 야수형 몬스터에게 추가 피해를 주는 늑대 학살자로 아이스 베어의 맹렬한 공격에 맞서 성진우는 몸을 날려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오직 육체의 힘만으로 아이스 베어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격렬한 폭발음과 함께 아이스 베어는 편안하게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이 광경은 다시 한번 팀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깊어지고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아이스 하지만 베어 성진우는 조용히 캠프를 떠나 숲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곧 그는 수백 마리의 아이스 베어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성진우는 이 광경을 보고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나와라, 나의 그림자 군단. 말이 끝나자마자 검은 그림자들이 성진우의 그림자에서 솟아나왔습니다. 너희들의 첫 무대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알아. 그림자 군단은 명령을 받자마자 번개처럼 아이스 베어에게 달려들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순간 성진우는 자신의 병사들의 다양한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무한한 만화를 가진 마법병사, 그리고 빠르게 재생하는 보병, 전투력은 그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만화 소모가 컸습니다. 재생 한 번에 1MP가 소모되었습니다. 아이스베어 군단이 일방적으로 밀리자 마침내 아이스베어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발을 내리치자 공간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림자 병사들은 공간 균열 속에서 계속해서 재생했지만 성진우의 만화는 빠르게 고갈되었습니다. 그림자 병사들로는 상대가 안되겠군. 이그리트, 너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때다. 이그리트는 그림자에서 대검을 뽑아들고 순식간에 아이스베어 왕이 등 뒤로 이동했습니다. 아이스베어 왕이 반응하기도 전에 대검은 이미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아이스베어 왕은 미친듯이 발톱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그리트는 틈을 놓치지 않고 대검을 아이스베어 왕의 발에 꽂았습니다. 동시에 그가 이동하며 안긴 그림자는 칼날처럼 아이스베어 왕의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성진우가 놀라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그리트는 압도적인 힘으로 아이스베어 왕을 물리쳤습니다. 성진우는 이그리트가 아이스베어 왕을 베는 그 검을 보고 돋았습니다. 만약 그때 이그리트가 계속 검을 썼다면 자신은 분명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전투가 끝나고 성진우는 이그리트를 자신의 그림자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이스베어의 시체로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시스템의 그림자 추출 성공 메시지와 함께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20m 높이의 거대한 곰이 성진우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탱크다. 한편 게이트 밖에서는 S급 헌터 백유로가 S급 헌터 황동수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성진우였습니다. 백유로는 안상민 과장으로부터 성진우가 제각성자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진우를 영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황동수는 동생의 복수를 위해 성진우를 죽이려 했습니다. S급 헌터들의 싸움이 벌어지려는 순간 레드게이트의 빛이 갑자기 약해졌습니다. 이는 던전을 공략하던 헌터 중 다수가 사망했다는 것을 죽은 헌터들은 바로 김철의 팀원들이었습니다. 성진우의 예상대로 그들은 아이스 엘프의 함정에 빠져 수많은 예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김철을 제외한 모든 팀원들이 몬스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때 말을 탄 아이스 엘프가 숲에서 나왔습니다. 김철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공포에 바지에 오줌을 지렸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이스 엘프는 그를 쫓지 않고 오히려 성진우가 있는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후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던 팀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이 저급 헌터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게다가 방 한복, 음식 등 모든 물자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만약 내 손이 얼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배를 채웠다면 아이스 엘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는 실패의 분노를 모두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물자를 빼앗고 이기적인 저급 헌터들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려는 순간 성진우의 손바닥이 김철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일격을 맞은 김철은 운석처럼 날아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자가 여기서 헛소리할 자격은 없다. 귀찮은 일만 잔뜩 몰고 와서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제야 뒤에서 느껴지는 살기를 눈치채고 돌아봤습니다. 그제야 캠프가 20여 마리의 아이스 엘프에게 포위되었다는 것을 쓰레기 알았습니다. 중에도 쓸만한 놈이 있었군. 성진우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쓰레기가 우리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이스 엘프들의 우두머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할 줄 아는 거지. 성진우도 당황했습니다. 왜 자신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시스템 때문인가? 아이스 엘프 왕은 성진우의 반응을 보고 갑자기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녀석이군. 너는 인간이 아니지. 왜 인간들과 함께 있는 거지? 성진우의 그림자 군단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계약한 후 이그리트와 탱크를 얻은 후 성진우는 어급헌터 김철을 죽이고 그의 그림자를 추출하여 S급에 가까운 첫 번째 병사를 얻었습니다. 성진우가 아이스 엘프 부족에게 포위된 후 아이스 엘프 왕이 자신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부하를 가리켰는데 바로 던전에 들어올 때 성진우를 도발했던 그였습니다. 친구를 한 명 소개해주지. 인간 중에 강한 자가 있으니
너와 승부를 겨루고 싶다고 하지만 하더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진우는 순식간에 아이스 엘프 왕이 등 뒤로 이동했습니다. 허공에 피가 튀었고 그 아이스 엘프는 바닥에 쓰러져 즉사했습니다. 성진우는 아이스 엘프 왕을 견눈질하며 경멸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할 말 있나? 하지만 아이스 엘프 왕은 부하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녀석이군. 성진우는 그 순간 아이스 엘프 왕이 내뿜는 무서운 위압감에 계속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야. 왜 인간들과 함께 있는 거지? 성진우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상대방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 엘프 왕은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성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는 인간을 죽여라라는 명령이 계속 울리고 있다고 하지만 했습니다. 성진우를 마주했을 때는 그 명령이 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성진우가 합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성진우와 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인간들만 남겨둔다면 둘은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성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시스템의 명령 같은 건가? 내가 인간이 아니라면 대체 뭐지? 아이스 엘프 왕의 제안에 성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대체 누구이며 왜 인간을 죽이려 하는지 하지만 물었습니다. 아이스 엘프 왕이 대답하려는 순간 그의 몸은 마치 컴퓨터가 멈춘 것처럼 이전의 제안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우는 눈앞의 상황에 멍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점점 다가오는 아이스 엘프 왕에게 성진우는 뒤에 인간들을 넘겨주기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아이스 엘프 왕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와 싸우겠다는 건가? 수적 열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성진우는 그 말을 듣고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열쇠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그림자 병사들이 성진우의 그림자에서 솟아나왔습니다. 선두에 선 그림자 아이스 대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 엘프 왕은 이 광경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잔재주로.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많은 그림자 병사들이 번개처럼 아이스 엘프 진영으로 돌진하여 그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난전을 보며 성진우는 자신의 군대가 수적으로는 우세하지만 만화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사들이 계속해서 재생할 수 있더라도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면 결국에는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림자들이 레벨업을 한 후에는 아이스 엘프 병사들을 상대할 수 있겠지만 아이스 엘프 왕이었습니다. 그 녀석의 레벨은 매우 높아서 자신과 이그리트가 힘을 합쳐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생각에 잠긴 그는 기절한 김철을 힐끗 보았습니다. 더 강한 그림자를 추출할 수 있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텐데 곧 성진우는 아이스 엘프 왕을 물리칠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왼쪽 다리에 힘을 모아 아이스 엘프 왕에게 돌진했습니다. 동시에 발밑에 있던 장검을 김철 옆으로 차보냈습니다. 성진우는 뛰어올라 아이스 엘프 왕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 엘프 왕은 뒤로 물러나 공격을 피하고 오히려 성진우의 단검을 밟았습니다. 바로 그때 성진우의 단검에서 갑자기 여러 개의 검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다른 손에 든 단검은 아이스 엘프 왕의 머리를 향해 찔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 역시 쉽게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엘프 왕은 반격하여 성진우의 배를 강하게 찼습니다. 그는 수십 미터를 날아갔습니다. 아이스 엘프 왕이 승세를 몰아 공격하려는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빛나는 구체가 나타나 아이스 엘프 왕에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마법병사들이 자폭하여 날린 혼신의 일격이었습니다. 성진우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씩 웃었습니다. 이 마법병사들 덕분에 시간을 벌었군. 이제 조커가 등장할 차례다. 성진우는 폭발로 생긴 불길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숨지 마라. 내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거라는 거 어서 안다. 나와라. 말이 끝나자마자 검은 형체가 불길 속에서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아이스 엘프 왕은 미친듯이 웃었습니다. 내병사들은 내게 간지럼도 태우지 못하는군. 말을 마치고 성진우에게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우는 공격에 맞서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여자가 갑자기 성진우를 향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뒤를 조심해요. 빼어난 김철이 성진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옆에 있던 장검을 집어들고 성진우를 기습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성진우는 앞뒤로 적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아이스 엘프 왕은 이 성진우를 비웃었습니다. 저 인간과 내 목표는 같은 모양이군. 그러나 다음 순간 아이스 엘프 왕의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습니다. 역시 내 예상대로군.
순식간에 성진호의 그림자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이그리트가 순식간에 김철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성진호는 뒤에 있는 김철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순식간에 김철의 시체는 그림자에 삼켜졌습니다. 그림자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병사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성진호는 눈앞에 무릎 꿇은 전사를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화되니 덩치가 더 커졌군. 왕을 따르는 자이니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이언이다. 성진우가 그림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동안 이그리트는 이미 아이스 엘프 왕에게 패배했습니다. 아이스 엘프 왕의 손에 든 얼음칼이 성진우를 베려는 순간 아이언이 갑자기 포효했습니다. 바로 그의 스킬, 도발의 외침이었습니다. 적을 도발하여 자신을 강제로 공격하게 만드는 역시 기술입니다. 도발 상태에 빠진 아이스 엘프 왕은 성진우 공격을 아이언에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이언은 맷집이 좋아서 아이스 엘프 왕의 공격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언의 움직임은 아이스 엘프 왕을 공격할 수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느린 움직임으로 나를 이기겠다고? 어림도 없이 성진우는 그 말을 듣고 씩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셋이서 덤비면 어떨까? 말이 끝나자마자 죽었던 이그리트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성진우와 그의 두 그림자는 아이스 엘프 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 엘프 왕이 계속해서 공격을 피하는 동안 성진우는 그의 허점을 포착했습니다. 단검이 아이스 엘프 왕의 팔을 꿰뚫었습니다. 마비 효과 발동, 출혈 효과 발동. 성진우는 놀랐습니다. 아이스 엘프 왕이 이런 상황에서도 급소를 피했다는 사실에 이어서 시스템은 아이스 엘프 왕의 방어력이 너무 높아 상태 이상 효과가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 다른 알렸습니다. 전장에서는 탱크가 부하들을 이끌고 아이스 엘프 왕의 부하들을 모두 환경을 본 아이스 엘프 왕은 격분하여 성진우에게 미친듯이 돌진했습니다. 그는 그림자 군주를 쓰러뜨리면 병사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공격에 맞선 성진우는 단검을 뽑아 아이스 엘프 왕에게 던졌습니다. 아이스 엘프 왕은 쉽게 공격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멍청한 놈, 무기를 버리다니. 아이스 엘프 왕이 방심한 틈을 타 성진우는 지배자의 손을 발동했습니다. 단검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아이스 엘프 왕에게 더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아이스 엘프 왕이 피하려는 순간 아이언이 갑자기 땅속에서 솟아나 아이스 엘프 왕을 꽉 붙잡았습니다. 마법병사의 화염구 마법도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아이언은 폭발에 휘말려 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스 엘프 왕은 몸만 불탔을 뿐 실질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에너지를 모아 성진우에게 돌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스 엘프 왕의 복부에 갑자기 칼자국이 생겼습니다. 성진우가 그림자 교환으로 아이스 엘프 왕의 앞으로 순간 이동한 것입니다. 다시 발동되었습니다. 아이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휘둘러 아이스 엘프 왕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 일격으로 인한 폭발이 끝나고 시스템의 던전 보스를 처치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언은 계속해서 땅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성진우는 서둘러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림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멍청하군. 그림자 군단을 거두고 나가자 던전의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게이트에서 걸어 나오는 헌터들을 보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김철이 정말로 던전 공략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게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김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B급 이상의 헌터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백윤호는 태연한 표정의 성진우를 발견하고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지. 하지만 성진우는 전혀 개의치 않고 백윤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행동은 백윤호를 격분하게 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아니, 협박이라고 해두지. 우리 길드는 이번에 9명의 길드원을 잃었다. 길드장으로서 몇 가지 물어볼 권리가 있겠지. 성진우는 듣고 경멸적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남은 3사람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길드장이라면 나에게 먼저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에 백윤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진우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안창민 과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힘이 느껴져. 나조차도 공포를 느낄 정도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를 우리 길드로 영입해야 해. 한편 성진우는 차를 몰며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스 엘프 왕의 그림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능력치 차이가 너무 커서 3번 모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스 엘프 왕이 떨어뜨린 단검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둘러 강해져야겠어. 이제 거기로 갈 시간입니다.